어땠어? 똑같은 대답을 들려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다. 질문 대신에 가만히 안아줬으면 좋으련만. 반복적이며 배려 없는 몸동작이 얼마나 버겁게 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눈치이다. 씁쓸한 미소가 비어져 나왔다. 점점 권태로워지는 그들의 관계처럼 자꾸 순서들이 생략된다. 정말 말해야 하는 거 아닌지 순간 망설여졌다. 응? 또다시 물었다. 좋았어? 최고로. 하긴. 내가 좀 괜찮지? 한쪽으로 팔베개한 머리를 받치고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혜진은 그의 말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이내 생각을 치웠다. 표현이 서툰 남자를 사랑하는 것뿐이라 믿고 싶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 시린 것 같다. 생각을 지우고 싶어 그에게 다가가자 거부의 몸짓으로 몸을 한 바퀴 뒹굴며 담배를 외쳤다. 담배가 가장 소중한 연인이라도 된다는 듯 혜진을 가볍게 밀쳤다. 몸에 안 좋아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삐졌어? 아니.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꿀꺽 삼켰다. 이런 일로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다. 사귄 지 6년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분석하고 기빨리는 신경전은 그만하고 싶다. 익숙하고 편해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서로 배려하는 사랑을 하고 싶다. 곧 결혼할 텐데. 참자. 참아. 그는 1등 신랑감은 아니더라도 애인 괜찮다는 말을 들을 정도는 되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직장의 엘리트 사원이었고 연예인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감형 인물이었다. 빨리 진규 보고 날짜 잡자고 해. 너 나이를 생각해. 걔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이야. 진규가 오냐 떠받들어줘서 그렇지 너 완전 노처녀야.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명절에 몇 번 인사드리고 난 뒤 그의 넉살 좋은 태도에 반한 엄마는 결혼을 재촉하기에 바빴다. 아버지는 바둑을 잘 두는 사위 원한다는 말로 벌써 그들 사이를 인정해버렸다. 끊임없이 날아들어오는 청첩장을 보여주며 부조금은 제때 찾아야 한다는 말로 결혼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올해는 그에게서 프러포즈 받고 싶다. 그와 함께라면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일요일인데 뭐해? 뭐 하긴 내가 말했잖아. 월요일 전체 회의용 PPT 만들어야 해서 못 만나. 무심한 그의 대꾸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섭섭한 마음을 내리눌렀다. 그녀는 애써 밝은 척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조금 과장되게 이어나갔다. 차 막히니 데려다 줄게. 그가 듣고 있지 않았는지 그녀의 말어리를 싹둑 자르며 마지막 담배 연기를 맛있게도 내뿜는다. 내일 쉬는데 조금 더 있어도 되지 않아? 그의 약간 냉정해진 거리감에 혜진은 조바심이 났다. 여자의 육감으로 뭔가 그에게 변화가 온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알아차릴 수가 없다. 권태기인가? 피곤해. 이번 PPT의 사장님도 참관하실 거라 실수하면 안 돼. 내가 빨리 승진해야 우리 결혼도 빨리 하지. 이번에 승진만 하면 기대해. 알았어. 먼저 씻어.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다. 그래서 난 혜진이가 더 좋더라. 그의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와 비교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말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마음속으로 타독여도 자꾸 의심이 갔다. 아니다. 있자. 피곤하다고 투덜대기는 해도 집까지 태워주고 다정스레 볼에 뽀뽀해주는 그의 행동에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웠다. 그녀만의 착각인 거다. 믿고 싶다.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끝없이 다른 곳을 치닫고 있다. 헤어지면 어떨까? 오래된 연인이 헤어질 때는 아주 큰 사건이나 단점이 있어서 헤어지기보다 서로에게 서서히 느껴지는 권태와 지루함을 못 견뎌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래된 연인이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없으면 죽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허전함만은 견딜 자신이 없다. 다시 누군가 사귀는 게 겁나고 그에게 익숙해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버겁게만 다가올 것 같다. 헤어진 뒤에 오는 생활의 변화를 견딜 자신이 없다. 월요일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황망하게 앉아있는 게 벌써 점심시간이다.
주임님 점심 어떻게 할 거예요? 구내 식당 메뉴 북엇국이던데 밖에 나가요. 돌솥 비빔밥 잘하는 진미 갈까요? 막내 지훈이 혜진의 의중을 떠보며 물었다. 어느새 혜진은 총무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위에 고참 선배 2명 더 있지만 육아와 병으로 인한 휴직 상태라 지금 실제적인 왕고참은 혜진이다. 그 선배들이 복직한다고 해도 오래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황 부장의 매서운 입담이 아니고서도 다들 조금씩 느꼈다. 아, 미안. 지훈아. 오늘 난 밥맛이 없어. 너희들끼리 가서 먹어. 주임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보통 때 같으면 다이어트 하냐고 놀리는 지훈의 반응이 조금 달랐다. 응, 아무 일 없어. 왜? 지훈이 마치 무슨 일을 알고 있는 듯 망설이며 혜진을 쳐다보았다. 그때 옆에 있던 정민이 지훈의 허리를 쿡쿡 찌르며 지훈을 말렸다. 다른 후배들도 어색한 웃음을 달고서는 서둘러 지훈을 재촉하며 자리를 피했다. 아, 아니에요. 그럼 갔다 올게요. 주임님 저희들 가요. 그래도 뭐 좀 드세요. 소란스러운 사무실의 정적이 흘렀다. 차라리 같이 나갈 걸 때 늦은 후회를 하며 밀린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무음으로 돌려둔 휴대폰의 진동이 벨소리보다 요란하다. 얼마 전부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자주 왔다.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보이스피싱 전화로 보여 아예 받지를 않았는데 티치지도 않는 모양이다. 스팸 전화로 등록하려고 누른다는 게 얼결에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다. 여보세요? 박혜진 씨 휴대폰 맞습니까? 네.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 전화라기보다 보험 가입 권유 전화인 것 같다. 저 죄송한데 근무 중이라서 바빠. 진교시 일로 상해 좀 해요. 혜진은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빛도 공기도 없는 캄캄한 상자 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혜진은 황급히 휴대폰을 끊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다. 당장 전화를 해 진규에게 해명하라거나 그 여자를 만나 단판을 치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만 미친 듯이 뛰었다. 그냥 지우고만 싶다. 전화를 받기 전 그때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앳된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들려왔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늘 하던 일이라 멍하니 기계적으로 일들을 처리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다들 퇴근했나 보다. 잔업이 남았다고 부장에게 말을 둘러댄 것도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훌쩍 넘었다. 그냥 넉놓고만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챙겨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다시 사고회로가 정지해버렸다. 엘리베이터만 계속 보냈다. 그에게 전화를 해봐야 할지 아님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해야 할지 아님 직접 만나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그 어떤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딩! 다시 엘리베이터가 열렸지만 혜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냥 멍하니 엘리베이터 숫자만 쳐다봤다. 혜진아, 뭐해 어서 타. 화사한 얼굴의 경미가 반갑게 재촉한다. 경미는 이 회사 전무비서로 입사 동기이다. 사내 최고의 미인이자 회사 내 중요 사정이나 정보를 간간히 알려주는 혜진의 유일한 정보통이다. 입사 시험과 사원 연수 때 같은 조였던 인연이 이어져 회사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응? 아, 경미구나. 또 야근한 거야? 응. 전무 영감이 지금까지 사무실만 지키게 하다 이제야 전화로 퇴근하래. 나 정말 열받아서 참. 사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걱정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미안 정신없어서 못 받았나 봐. 5통이나 했는데 무슨 일 있어?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미안함을 전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한 탓에 휴대폰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 경미에게 하소연을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 경미가 혜진을 불러 세웠다. 너 시간 있어? 꼭 할 이야기가 있어. 한잔하자.
그래. 그럼 밀라노 갈까? 좋지? 가자. 밀라노는 경미와 혜진의 아지트로 숨은 맛집 파스타 전문점이다. 이탈리아 유학 갔다 성악 공부 대신 파스타에 미쳐서 파스타 연구만 하고 왔다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 어떤 장식도 없이 검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은은한 조명이 인테리어를 대신 한 밀라노는 크림 파스타가 일품이다. 이곳은 진규와도 자주 왔던 곳이다. 그렇게 파스타를 좋아하면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가자며 웃음 짓던 진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서 머릿속에서 재빨리 그를 지웠다.